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옥입니다. 올해 68세이고 지금은 전남 고흥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어서이기도 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사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야기는 6개월 전 서울 제 집 거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들 현수와 며느리 지연에게 말했어요. 내일 이 집 팔기로 했어. 현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죠.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한 거야.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 지연은 표정이 굳어 있었고 현수는 당황한 듯 저와 지연을 번갈아 봤어요. 사실 그 말을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집을 팔겠다는 선언. 정말 큰 결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까지 쌓인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10년, 긴 10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현수가 지연이와 결혼한 게 10년 전이에요. 처음 지연이를 만났을 때는 솔직히 마음에 들었어요. 예쁘고 대학도 좋은 곳 나왔고 성격도 차분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기억나는 건 예단 이야기였어요. 저희가 준비한 예단을 보고 지연이 어머니가 말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이 정도면 좀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지연이는 아무 말 안 했지만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처음이니까 서로 어색할 수 있지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신혼집 구할 때도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는 전세로 시작하라고 했는데 지연이가 친구들은 다 아파트 사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현수가 지연이 편을 들면서 엄마, 요즘 전세도 비싸니까 차라리 대출 받아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 아들이 벌써 며느리 편이구나 싶어서요. 결혼식 때도 지연이 친구들이 와서 보더니 생각보다 장례라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나름 정성껏 준비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새 가족이니까 서로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신혼 때는 현수랑 지연이가 따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명절 때나 가끔 만나니까 큰 충돌도 없었고요. 문제는 3년 후에 시작됐어요. 현수가 엄마, 우리 같이 살까요? 지연이도 그게 좋겠다고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연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아무튼 저는 좋았어요. 함께 살면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같이 살기 시작한 첫날부터 뭔가 달랐어요. 지연이가 짐을 정리하면서 제 물건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이 화분은 어디다 놓을까요? 거실이 너무 어수선해 보여요. 제가 20년 넘게 키운 화분들이었는데 결국 베란다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거실 소파 배치도 바뀌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도 너무 많아서 답답하다며 절반이 치워졌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음식 문제였어요. 저는 평생 요리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현수가 어렸을 때도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줬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오면
더 정성스럽게 해주고 싶었죠. 어느 날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식탁에 차려 놓았어요.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국.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그 반찬들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입맛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짜고 기름기도 많고 다음부턴 안 해주셔도 돼요. 어머님도 힘들게 그러지 마시고 저희 거 같이 드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져온 반찬들을 꺼내더라고요. 마트에서 산 것들이었는데 현수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지연이가 가져온 반찬을 먹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뭔가 가슴이 확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남은 반찬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지연이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았어요. 빨래를 하면 어머니, 세탁기 사용법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옷이 상해요. 청소를 하면 어머니, 저희는 이런 세제 못 써요. 화학 성분이 많아서 심지어 TV를 보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어머니, 너무 크게 틀어놓으시면 저희가 일찍 자야 하는데 점점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지연이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어때? 지연이가 대답하더라고요. 힘들어 죽겠어. 뭘 해도 간섭하시고 음식 스타일도 완전 다르고 솔직히 빨리 따로 살고 싶어. 그럼 남편한테 말하지 그래? 남편은 엄마 편이야.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참고 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짐이 되고 있구나. 빨리 사라져야 할 존재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지연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였어요. 저는 정말 기뻤거든요. 처음 되는 손자니까요. 지연아, 내가 미역국도 끓여줄게. 몸조리 할 때 필요한 건 뭐든지 해줄게. 그런데 지연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와서 도와주실 거예요. 결국 지연이 친정어머니가 한 달 동안 와서 지연이를 돌봐줬어요. 저는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이 친정 식구들이 모두 와서 축하하고 저는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우리 외손자 정말 예쁘다. 지연이 고생했어.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나는 친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걸까 싶었어요. 손자가 조금 크자 더 힘들어졌어요. 제가 손자를 안으려고 하면 지연이가 감기 오물까 봐요라고 하면서 빼앗아가고 과자를 주려고 하면 당분은 안 돼요 라고 맞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작년 가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였어요. 119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현수에게 전화했죠. 그런데 현수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좀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혼자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의사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곧 올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이 시간 뒤에 현수가 왔는데 지연이는 안 왔어요. 현수가 변명하더라고요.
지연이가 아이 학원 데려다 주느라 바빠서. 그때 간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혈압약 드시고 계시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그 말을 들으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이었던 건 그 며칠 후였어요. 제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거실에서 현수와 지연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가 현수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참에 어머님 요양원 알아보자. 현수가 갑자기 왜? 라고 물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어머님이 자꾸 쓰러지시잖아. 우리도 편해지고 어머님도 전문적인 케어 받으실 수 있을 거야. 그렇긴 하지만 요즘 요양원들 좋잖아. 다른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있고 어머님도 더 즐거우실 거야. 현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볼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되는구나.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존재가 되었구나. 그날 밤부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68년을 살면서 항상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어요. 그런데 정작 김정옥으로서의 삶은 살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한 번 더 노력해보자 싶었어요. 며칠 후에 지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지연아,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말해줘. 고쳐볼게. 지연이가 잠시 당황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럼 우리 좀 더 가깝게 지내면 안 될까? 나도 손자랑 더 친해지고 싶고. 지연이 표정이 조금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육아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도 책 보면서 하는 거라. 결국 그 대화는 어색하게 끝났어요. 그 후에도 계속 노력해 봤어요. 지연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해보려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손자한테 줄 장난감도 사오고. 하지만 지연이는 여전했어요. 어머니, 이런 장난감은 아이한테 안 좋아요. 플라스틱 성분이. 어머니, 이 음식 너무 자극적이에요. 저희는 담백한 걸 좋아해요.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작은 일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제가 손자 하나를 목욕시켜 주려고 했거든요. 지연이가 외출한 사이에요. 그런데 지연이가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하나 감기 기운이 있는데 왜 목욕을 시켜요? 아, 미안해. 몰랐어. 그냥 땀 흘려서. 어머니, 아이 키우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아이가 더 아플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화가 났어요. 지연아, 나도 아이 키워봤어. 현수도 내가 키웠고. 요즘이랑 옛날이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육아 상식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하든지. 매번 뭘 해도 틀렸다고만 하면 나는 어떻게 해? 그때 현수가 들어왔어요. 상황을 듣더니 현수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요. 아이가 아픈데.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내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이구나.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외톨이구나.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일 이후로 한 달 정도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항상 눈치를 보고
작아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내가 살고 싶었던 노년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자고. 먼저 남편 산소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데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정호가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 그래서 조용히 부동산을 알아봤어요.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팔면 제법 큰 돈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살 곳도 알아봤어요. 제 고향은 아니지만 예전에 여행으로 갔던 전남 고흥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바다도 보이고 조용하고. 부동산에 가서 상담 받을 때 직원분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전남 고흥 쪽에 집을 구하신다고요. 그곳이라면 제가 소개해드릴 작은 집이 있어요. 바다 근처라 바닷바람도 좋고 조용해서 노후에 사시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집 사진을 보는데 작지만 마당도 있고 바다가 보이는 창문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조금 떨렸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린 게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도장을 찍는 순간 뭔가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또 한 가지 일이 터졌어요. 지연이가 둘째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와서 도와주실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세요. 또다시 저는 구경꾼이 될 예정이었어요. 그때 확신했죠.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됐구나. 드디어 그날 아침이 왔어요. 용기를 내서 말한 거죠. 내일 이 집 팔기로 했어. 현수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그깟 며느리 말에 속상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그깟 며느리 말? 현수야, 그깟이라는 게 뭐냐? 10년 동안 내가 참아온 게 그깟이야? 현수가 말하더라고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지연이도 애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냐? 내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냐? 그때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쳐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은. 저는 지연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어요. 지연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너는 그냥 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거야. 내 음식이 맛없으면 맛없다고 할 수 있고, 내가 손자 돌보는 게 싫으면 싫다고 할 수 있고, 요양원 보내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지연이 얼굴이 빨갛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지만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살 권리 말이야. 현수가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현수야, 너는 이제 45살이야. 충분히 어른이고 가장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집은 이미 계약했어. 다음 주면 고흥으로 내려갈 거야. 그때 지연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처음으로 지연이가 진짜 울음을 우는 걸 봤어요. 꾀죄죄한 울음이 아니라 진짜 후회하는 울음이었어요. 어머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지연아, 고마워.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어. 현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 결정이 맞는 건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일주일 후에 고흥으로 내려왔어요. 현수는 이사하는 날까지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짐을 나르는 것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지연이가 대신 도와줬는데 그때 제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젊어서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연이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말했어요. 지연아, 미안해할 것 없어. 우리 모두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이제는 서로 편해지자. 고흥에 도착했을 때 정말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작은 집이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첫날 밤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 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며칠 후부터 이웃분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인사를 오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왔다면서요? 여기 공기 좋고 조용해서 살기 좋을 거예요. 네, 감사해요. 저는 김정옥이에요. 그 순간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김정옥이에요 라고 소개한 것 같더라고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김정옥으로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저녁에는 텃밭에 물을 주는 게 일상이 됐어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밭일도 하고 가끔은 바다에서 조개도 캐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구나. 서울에서는 항상 누군가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자유구나 싶었어요. 고흥에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내일 고흥에 갈게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는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현수가 정말 고흥까지 왔어요. 서울에서 차로 4시간 정도 걸린 거였는데 현수가 제 집에 들어오더니 둘러보더라고요. 엄마, 여기 생각보다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그리고 한참 후에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혼자 살아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조금 알 것 같아요. 현수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지연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지연이가 요즘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어머니한테 상처를 많이 드렸다고.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놀랐어요. 지연이가 그렇게까지 후회하고 있다니. 엄마, 다시 서울로 올라오세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요. 저는 현수를 보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다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현수야, 내 사과 정말 고맙다. 지연이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하지만
여긴 이제 내 집이야. 나는 여기서 살 거야. 현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그럼 정말 저희와 영원히 떨어져 사실 거예요? 떨어져 산다고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야. 가끔 올 수도 있고 내가 서울에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서로 독립된 어른으로 만나자. 나는 김정옥으로, 너는 현수로. 현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날 현수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엄마와 아들이 아니라 그냥 두 어른이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현수가 떠나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 자주 안부 전화 드릴게요.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지금 고흥에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텃밭에서 키운 상추와 고추로 혼자 밥을 해먹는 게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바다에서 조개 캐기도 하고 가끔은 마을회관에서 하는 요가 교실에도 나가요. 68세에 요가를 배운다니 상상도 못했죠. 무엇보다 좋은 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지연이도 가끔 안부를 묻더라고요. 현수가 말하기를 지연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 없이 살아보니까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고도 하고. 저는 지연이에게 원망은 없어요. 지연이도 지연이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다만 이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서울에 올라갔어요. 현수 집에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손님으로 가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지연이가 정성껏 음식도 해주고 현수도 예전보다 훨씬 다정했어요. 하지만 이틀째 되니까 다시 고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역시 내 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고마워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던 분들, 나이 들어서도 자녀들 눈치 보면서 사는 분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나이 들어도 늦지 않아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김정옥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김정옥으로. 그리고 알았어요. 이게 제가 진짜 원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혹시 이 방송을 현수나 지연이가 들을까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현수야, 지연아,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 앞으로도 서로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가끔 고흥에 놀러와. 맛있는 밥 해줄게. 68세에 찾은 제 진짜 이름 김정옥. 저는 이제 김정옥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